안녕하세요. 7월 13일 종목의 제왕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피해 입으시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나 네이버 TV, 또 카카오 TV에서 내외경제TV를 검색하시면 바로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빅터님과 함께 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 이용하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의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 그리고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빅터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너무 많아서 나는 어디가 진짜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7925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빅터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시장 얘기 한번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 간밤에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을 했고요. 특히나 3대 지수 나란히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갔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델타 변이 때문에 좀 많이 불안하죠. 네. 돌파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오늘까지 이제 누적이 500명이 돌파를 했는데 그와 이제 별개로는 이제 글로벌 증시는 이제 상승 마감을 했다. 네. 다만 이제 미국 증시는 2분기 실적 개선을 앞둔 개선 기대감에 이제 상승을 한 거고 네. 파월 연준 의장의 그 의회 출석 코멘트를 앞두고 나서 약간 숨고르기 하는 그런 장세를 보였어요. 장 막판에 이제 많이 흔들다가 강보합 수준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또 이 증시에 대한 불안감이 아직 끝나진 않았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래도 반도체 우리 여기 좌측에 제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요.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319포인트를 거의 직전 고점인 이 부근을 남겨놓고 신고가를 남겨놓고 좀 아쉽게 상승 마감했는데 여전히 이제 반도체 지수에 대한 반등이 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도 2차 전지나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모멘텀이 오늘도 여지없이 들어와 줬습니다. 미 3대 지수뿐만 아니라 이제 반도체 지수에 대한 그런 기대감 이제 말씀을 드렸고 우려했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모습은 추스러드는 모습이나 아직 좀 풀어야 될 수수께끼들이 저는 남았다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지 방송을 많이 준비하면서 좀 바로 이제 브리핑을 드릴 텐데 일단 한번 다음 제가 준비한 자료 한번 볼게요. 네. 그 전에 이제 크루드 오일이나 이런 가격대들 보시면은 유가는 아직 74불, 75불을 잘 버텨주고 있어요. 오늘 이제 제가 캡처해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음식료, 식자재 같은 경우에는 급락 장세를 한번 보여줬다가 다시 이제 반등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아직 남아 있다라는 것을 뒤에서 또 설명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미국 소비자 심리 지수, 심리 지수가 인플레이션 4.8%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고 지수라면서요? 네, 지금 역대 최고치인데요. 이게 13년 뒤로 근 한 8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을 한 거예요. 이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보시자면 이게 CNBC에서 일단 최초 보도를 했었고요. 이 기사 나오자마자 연준이 또 뭐라고 했냐면 인플레는 일시적이다라는 입장을 계속 발언을 유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인플레이션은 계속 오고 있어요. 네. 우리 옛날에 빵 하나 사 먹는데 500원 돈 했었는데 앵커님은 얼마? 그러셨었나요? 네. 저는 그래서 그거보다 좀 비쌌어요. 좀 비쌌나요? 네. 저는 500원이면 빵 하나 사 먹을 수 있었는데 세대가 좀 오래되셨나 봐요. 500원이었을 때가 있었구나. 거기까지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네. 빵 하나 먹으려면 이제 기본 1,000원에서 뭐 1,500원, 뭐 비싸게는 2,500원까지 하잖아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인플레이션은 당연한 거예요. 저성장 시대에서 우리는 경제 성장을 했고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에 진입을 하려고 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자,
인플레이션 당연히 오는 거 맞는데요. 연평균 1에서 2% 정도가 딱 적당해요. 근데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인플레이션 자체가 4.8%까지 찍었다는 것은 사실상 이게 역사상 말이 안 되는 시점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자, 하지만 통화량이 너무 늘어나거나 물가가 이제 평균보다 오르는 것이 보이면 그게 이제 그냥 우리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일상적인 인플레이션인데 실업률과 물가가 동시에 올라가 버려요. 작년에 어땠어요? 코로나 오고 실업률 증가하고 통화량도 증가하고 이런 인플레이션의 느낌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게 1970년대 스태그 인플레이션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왔었어요. 방금 말한 실업률 플러스 통화량 둘 다 증가하는 거죠. 예. 그리고 물가가 정말 몇억 배 정도 이제 폭등을 하는 게 있는데 그건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온 사례 말고는 요 근래에 최근은 없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때문에 뭐 베네수엘라나 뭐 이런 경우 특별한 케이스도 있지만 아직까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는 볼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메시지는 세 가지의 그 메시지가 좀 존재해요. 델타 변이, 인플레이션, 그리고 마지막 이 연준의 스탠스, 네, 연준의 자세,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인플레이션의 단계는 정리하자면 그냥 저스트 인플레이션, 그리고 스태그 인플레이션, 그다음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에 반대되는 디스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이 네 가지를 꼭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폐 가치가 통상 하락하면 물가는 상승해요. 왜? 제가 만약에 슈퍼 판매자예요. 예? 근데 통화 가치가 하락했어요. 우리 원화 가치가 하락해요. 그럼 더 비싸게 팔지 않겠어요? 네. 네. 그런 경우예요. 근데 지금은 화폐 가치도 상승하고 물가도 상승하고 소득도 상승해버리는 그런 기이한 현상에 우리가 현재 시점에 와 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정리를 좀 하자면 소비자 물가지수. 예. 소비자 물가지수는 상품과 서비스 가격의 가격 상승을 측정하는 건데 이 부분이 좀 괴리율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준에서도 돈풀기를 많이 찍어내서 실수한 건 아는데 이건 잠깐 일시적일 거야 얘들아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하는 것 뿐이거든요. 네. 그런 방안들을 고려했을 때는 이제 앞으로 이 인플레이션이 9월경에는 최소 9월에 빠르면 9월이고 늦으면 한 12월경에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제 판가름 여부가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좀 예상을 하면서 네. 그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물가 지수가 이제 오늘 네. 밤에 발표되는 건가요? 아니죠. 오늘 아침에 간밤에 미국 시간 기준으로는 간밤에 발표된 거고 네. 오늘 발표된 거죠. 오늘 새벽에.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빅터님이 미증시 정리해 주셨습니다. 미증시는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지만 파월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또 관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미국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과 델타 변이 바이러스 그리고 연준의 발언까지 잘 지켜보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는 우리 빅터님인데요. 빅터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빅터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7925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전문가님 이제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데요. 어떤 기업들부터 잘 살펴봐야 될까요? 우려했던 부분을 일단 잠시 또 데쳐두고 네. 미국 시장 한번 살펴봐야겠죠. 예, 미국 증시가 이제 핫 이슈는 이제 실적 시즌이에요. 예. 실적 시즌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하는 기업들을 좀 추려와 봤습니다. 네. 이게 어닝스 위스퍼스라는 사이트에서 이제 제공을 해주는 건데요. 여기를 보시면 일단 여기 골드만삭스랑 JP 모건 체이스 이 기업들이 이제 기업 발표를 오늘 했었어요. 그래서 은행주들 그리고 금융주들 전반적인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추가적으로 또 봐야 될 것이 뭐가 남아 있냐? 이 수요일에 이제 델타항공 남아 있고요. 그리고 시티뱅크 그리고 블랙록 미국 그리고 전 세계적인 대형 펀드사죠. 이런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목요일도 한번 보실게요. 목요일에는 우리 반도체 기업, 우리가 아니죠. 예, 대만의 기업. 삼성전자의 경쟁사죠, 어떻게 보면. 예. 대만의 그 파운드리 대표적인 기업이죠. 예, TSMC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건 스탠리도 목요일 날 실적 발표를 되고 있고요. 나머지 기업들은 여타 뭐 관심 있는 종목들도 있으시면 한 번씩 체크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렇게 금융주들이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전반적인 빅테크 기업들이 또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저는 노란 톡방에서도 다 말씀을 아침 일찍 드렸어요. 예, 월요일부터 드렸죠.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 좀 잘 체크를 하셔서 따라가야 된다. 어디를? 우리 국내 시장 똑같이 움직일 거니까 그 부분들 따라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월요일부터 이미 그 반등을 시작했어요. 은행주들, 금융업종. 그런 부분들 제가 자꾸 브리핑을 드렸던 내용이 바로 이런 것에 정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또 한번 바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 기대감으로 먼저 상승했던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는 종목이 바로 월트 디즈니인데요. 블랙 위도우 영화 아시나요, 혹시? 아니요, 저는 잘 그러면 어벤져스 아세요? 알죠, 네, 어벤져스. 이게 네. 어벤져스 영화의 그 어쨌든 주인공 아닌 주인공으로 출연하는 그 블랙 위도우가 시리즈로 아예 나와버렸죠. 마블에서 출시를 했고요. 이거를 월트 디즈니 OTT를 통해서 서비스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결제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미국에서도 갖춰놓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매출이 지금 어제까지만 네. 대략 7천억 달러 매출이 이렇게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한 4% 정도 상승 마감을 했죠. 주가 추이를 보시면은 최근 하락 추세를 맞이하다가 반등을 세게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도 수도권 거리 두기가 이제 격상되고 4단계로 격상됐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이 될 것이고, 그리고 델타 변이, 재택근무, 또 언택트, 그리고 더 앞서 가자면 뭐 진단키트주들도 오늘은 약간의 조정 장세를 맞았지만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다음 한번 볼까요? 다음은 테슬라. 네, 네. 간밤에 급등했죠. 4% 맞습니다. 넘게. 자, 이게 제가 지난주에 또 이제 자료를 또 써먹으면은 네. 재탕이니까 이제 버진 갤럭틱이 이제 우주 여행 최초로 성공을 했어요. 이제 테스팅 비행이었지만 네. 어쨌든 성황리에 맞췄다. 그 기대감에 일단 그 다음 타자인 테슬라랑 아마존도 좀 상승을 했는데 아마존보단 테슬라가 더 많이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또 반등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건 잠시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 이 뒤에 이제 봐야 될 것들이 뭐냐. 바로 우주 여행이 열렸다. 예. 우주 여행주 과연 돌파할 것인가? 천장을 뚫고 돌파할 것인가? 요 관건이 남아 있는 건데요. 저는 좀 아직 남아있다고 보고 있어요. 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완전 자율주행, 이제 테스팅 데이터를 배포하면서 4% 이상 상승을 했고요. 또 이제, 블루 오리진은 20일 날, 예, 이번 달 20일, 블루 오리진, 제프 베이조스와 친남동생을 데리고 우주여행을 갈 예정입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테스팅이고요. 그리고 다음 9월 달에 테슬라의 CEO, 예, 이분 누구신지 잘 아시죠?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네. 일론 머스크 씨가 이제 스페이스X 계열사, 자기의 회사 계열사인 스페이스X를 통해서 9월 달에 이제 우주 비행을 테스팅할 예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우주 여행주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전문가님, 지난 주말에 맞아요. 우주 관광에 네. 성공했었던 버진 갤럭틱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17% 넘게 폭락을 했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유증 때문에 급락 장세를 맞았어요. 네. 유상증자를 했는데 유상증자에 대한 출처가 명확해야 돼요. 이게 그냥 채무 상환을 할 것이냐, 아니면 회사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쓸 것이냐, 아니면 시설 투자를 해서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이제 시설 투자거든요. 이제 추가적인 사업 확장을 위해서 시설 투자를 한다.
그 표면적인 내용 안에 이제 확인을 못했는데 네. 어쨌든 긍정적인 공시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17% 급락 장세를 맞았죠. 그럼 이럴 때 좀 적극적으로 담는 게 좋은 거겠네요. 지금이 딱 저점이라고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러나 매집을 하시겠다 한다면 우주항공 업종 중에 버진 갤럭시도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세 개 이제 좀 자료 가져온 거 볼게요. 네. 미국에는 민간 우주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잉, 로키드 마틴 이 정도로 많이 들어봤는데 아마 로켓랩은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켓랩 있고요. 그리고 중국도 있어요. 근데 이제 랜드스페이스라고 좀 출처가 불분명한 기업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자세히 한번 알아가 보자. 그리고 일본도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있지만 세트랙 아이가 원래 원조예요. 근데 세트랙 아이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인수를 하면서 이제 세트랙 아이도 좀 더 두각이 더 많이 되고 우주항공에 관심을 많이 갖는 기업이 생기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우주항공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또 우려감이 있지만 한편으로 우주여행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인 모습이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우주여행 체감이 되시나요, 혹시? 아니요, 저는 저도 잘 안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요새 그냥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드론 날아다니는 거 보고 우와, 신기하다. 요 정도였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우주여행을 지금 논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이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체감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지금부터 시작을 해놔야 가속화가 된다. 예. 그래야 정부에서도 지원해주는 게 많거든요. 안 그래도 뒤쪽에서 이제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발표 브리핑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언급을 드릴 텐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 상승 모멘텀이 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국 증시에서는 우주 전반 업종, 우주항공 전반 업종은 약 조정 장세에 좀 들어왔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반등을 강하게 해줬어요. 예. 근데 세트랙 아이나 그 여타 이제 민간 기업들은 좀 약세를 맞이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매수의 기회다라는 걸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도 가져왔어요. 이거 지난주에 좀 제가 브리핑 들었었는데 맞아요. 지난주부터도 네. 우주항공 섹터 눈여겨보자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7월 말까지는 계속 봐도 좋아요. 경기 사이클상 지금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9월 달에 또 스페이스X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9월 달까지 좀 모멘텀을 가져가고 싶은데 또 9월 달은 제가 우려했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변곡점이 맞물리는 상황이라 일단 그 전에는 저도 현금화해서 관망하는 자세를 가지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본격적인 실적 시즌을 맞아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기대되는 기업들의 반등이 이미 나왔는데요. 우리 시장에서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집중해야 될 종목들은 노란톡방에서 알려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버진 갤럭틱을 시장으로 우주 여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련주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7월 말까지는 상승 모멘텀이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어떤 종목들 눈여겨봐야 되는지는 노란톡방에서 알려주실 거예요. 참여 방법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빅터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7925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전문가님 이번에는 네. 어떤 걸 한번 살펴볼까요? 그다음에 제가 수익률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이번 달 지금 아직 중순이 안 됐는데 수익률은 한 43%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넷플릭스와 이제 계약하는 건이 있었는데 제가 진입 날짜 보시면 어때요? 5월 말부터 매집 잘 해놨었어요. 그죠? 근데 좀 청산을 일찍을 했어요. 8,400원. 그러니까 8,500원 부근에서의 저항대가 있었는데 그 저항대에서 몇 번의 이 리테스팅 싸워주는 모습을 보고 나서 청산을 하자마자 급등을 하더라고요. 예, 역시나 제가 청산하면 날아가는 그런 주식들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종목 컨택을 하는 이유, 예, 이렇게 모멘텀이 좋은 종목들을 컨택을 한다. 한번 보시면 다음은 이제 웰크론한테 원전 관련주죠. 네. 탈원전을 외치던 정부가 스탠스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도 원전 관련된 수급을 강하게 들어와 주고 있고요. 외인들, 기관들, 개인들 너나 할 것 없이 다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웰크론 한택과 우리 기술 이렇게 수익률을 내드렸었고요.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죠. 진단키트 관련주. 델타 변이가 지난주 제가 여기
오면서 앵커님한테 그랬죠. 큰일 났다. 우리 방송 1시간 전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 1000명 돌파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후부터 네. 그날 이후로 지난주 화요일 뒤로 계속 1000명대 유지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진단키트죠. 이제 상승하겠구나. 수급 들어오겠구나 해가지고 가볍게 5% 이상 수익을 냈는데 이날 랩지노믹스 21%까지 상승했습니다. 거의 상한가는 못 쳤었는데 아무튼 저보다 우리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은 수익 많이 내셨어요. 저는 공식적으로는 5%, 6% 내드리면 많이 내드리는 거예요. 예. 하지만 더 수익을 내실 분들은 욕심내서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드린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시너지 이노베이션은 마지막 같은 경우는 제가 손절을 했어요. 이거는 당일날 진입 들어가서 네. 수급이 좋은 것을 확인했는데 제가 아쉽게 이제 짧게 손절가를 잡고 가다 보니까 손절가 딱 터치하고 손절 났는데 이게 오늘 또 시세 나왔습니다. 오늘 장 중에 20% 이상 상승 나왔어요. 이따 한번 장대 한번 나온 거 한번 되게 보여드릴게요.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저는 안타까운데 또 노란 톡방에 네. 들고 계신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20% 이상 수익 내서 뭐 현금 좀 많이 챙기신 분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 보면 저야 보람 차죠. 그런 분들 때문에 또 전문가들이 이제 종목 발굴하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저한테 또 많이 종목 상담 같은 것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물어봐 주시면 제가 종목 분석 같은 거 잘 해드릴 테니까 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마지막 같은 경우에 후송. 네. 2차 전지 관련 주들 6월 말부터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6월 29일 날 진입했고요. 어제 청산했는데 오늘도 상승 많이 모멘텀 올랐죠. 좋습니다. 네, 맞아요. 2차 전지 관련주들 이제 시작이다 봐도 늦지 않습니다. 노란 톡방에 오늘 또 추천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잠깐 지켜보자 하는 차원에서 관망을 했는데 아무튼 이런 경우에 모멘텀 좋은 종목들로 지금 43%의 수익률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이제 장전 준비부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또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맞아요. 저도 노란톡방에 함께 있잖아요, 네, 전문가님. 맞아요. 근데 매일 장 전에 오늘 눈여겨봐야 될 네. 종목들 이렇게 찝어주시는데 정말 그 종목들이 많이 오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럼 제가- 종목 선별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3개월 전부터 분석을 시작하고요. 네. 그걸 이제 보따리라고 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보따리 불 기회가 되면 알아서 하나씩 꺼내서 먹을 거리 드리겠다 해가지고 이런 종목들 드렸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수젠텍 빼고는 다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IM, 호성, 이월드 같은 경우 상승세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줬고요. 이 종목뿐만 아니라 또 뒤에서 제가 HTS로 보여드릴 텐데 제가 드리는 종목들이 괜히 그냥 툭툭 던져드리는 종목이 아니라 충분히 분석하고 컨센서스 확인하고 재료 충분히 있는지 없는지 공시까지 확인하고 또 뭐 의심이 가는 부분들은 IR 담당자한테 전화까지 해서 확인하니까요. 이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체크한다. 왜? 제가 또 필명이 빅터잖아요. 네. 큰 수익 내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종목 수익 내더라도 좀 크게 수익 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전문가가 있다라는 점 알아봐 주셨으면 좋은 차원에서 이런 거 자료 한번 보시면은 제가 아침 신문 기사도 이거 유료거든요 원래. 유료 서비스도 다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거 한 번씩 장전에 체크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빅터님의 수익률표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 달 벌써 12일인데요. 고작 9거래밖에 안 됐는데 벌써 43%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 지금 바로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빅터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너무 많아서 나는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7925 꼭 입력하시고요. 노란톡방에서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장전에 주목해봐야 될 종목들 매일매일 알려주고 계시니까요. 참고하실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전문가님 이번에는 다른 쪽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네. 오늘 장전부터 이제 핫 이슈가 되었던 게 이제 인터파크 네. 매각설이 나왔어요. 나왔죠. 네. 이게 1세대 인터넷 그 전자상거래 업체 기업이거든요. 근데 좀 덩어리가 작아요 생각보다. 네. 예, 많이 못 커가지고 이제 포기하는 거죠 이제. 우리 회사 내놓을게 하는 그 썰에 급등세를 맞이했습니다 일단. 예, 왜냐 누가 매각할지 모르니까. 예, 일단 대표적인 네카오가 일단 대표적으로 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유력 후보고요. 네. 최근에 이제 이베이 코리아 관련돼서 인수했었잖아요.
그래서 롯데나 뭐 이마트 뭐 이제 신세계 쪽 네. 이쪽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오늘 인터파크가 시세가 엄청 나왔는데 이거 보고 또 방송 보시고 바로 내일 시초가에 매수하시는 분들 아마 위험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당장 매수하는 것보다는 인터파크와 관련된 관련주들을 차라리 눈을 돌려보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인터파크 이미 시세가 오늘 너무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네. 인터파크 오늘 장중에 상한가까지 찍고 네, 내려왔는데 맞아요. 22% 넘는 급등세를 보였죠.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시세가 폭발한 종목들은 오히려 다음 날이 아니더라도 혹은 뭐 2, 3거래일 동안 잠깐은 눌러줄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더 상승을 해줄 수도 있는데 제가 직접 추천드린 거 아닙니다. 이런 이슈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서 이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자회사 아이마켓 코리아가 있거든요. 네, 그 종목도 오늘 크게 시세를 냈잖아요. 그 종목은 오히려 시세 냈다가 더 많이 반납을 했어요. 네. 그 종목을 또 매수하라는 게 아닙니다. 네, 자회사인 이 아이마켓 코리아를 뺀 상태에서 팔겠다라는 거예요. 매각하겠다. 네. 그러니까 아이마켓 코리아는 계속 유지할 거다. 우리 모체인 인터파크만 가져가. 왜 그럴까요? 속셈이 있어요, 지금. 돈이 안 되니까 인터파크가 잘 되고 있는 아이마켓 코리아는 가지고 있고 이제 모체인 모회사죠. 모회사인 인터파크를 내다 던지겠다, 매각하겠다라는 의도인데요. 이거를 대형 기업들이 인수하지 않으면 오히려 인터파크한테는 악재로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요 점 참고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형사들이 인수하지 않으면 악재로 급락장세에 다시 맞이할 수도 있다. 요거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성사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예. 이 내부자들은 알고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시장에서 오늘 여지없이 상승세를 보여줬으나 대형 기업사들이 인수 안 하게 되면 급락상세 맞을 수도 있으니까 현금, 그러니까 수익 날 때 실현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파크 보유 중이신 분들은 아마 오늘 많이 매도를 하셨을 거고 이거에 대해서 관련주들은 또 어떻게 보느냐. 또 1위 그 여행 기업이 이제 하나투어 있거든요. 네. 하나투어랑 모두투어 같은 걸로 순환매를 돌려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관련주로 좀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장 정말 크게 관심을 끌었었던 인터파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인터파크가 오늘 지분 매각 이슈로 급등을 했습니다.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었고 결국에는 22%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슈 때문에 인터파크나 또 자회사인 아이마켓 코리아를 무작정 따라가기보다는 다른 관련주에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대형사들이 막상 인수하지 않으면 오히려 급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 참 주의하자라는 말씀까지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같은 관련 종목들도 눈여겨보자라는 말씀하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슈됐던 종목에 대해서 세세하게 분석해 주시고 유망한 종목까지도 제시해 주시는 우리 빅터님인데요. 빅터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빅터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7925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그럼 전문가님 오늘장 네. 이슈됐던 섹터들과 종목들에 대해서 더 살펴볼까요? 그 전에 제가 관심 종목으로 맨날 네. 드리는 게 있어요. 노란톡방 안에서. 그 종목을 정리를 제가 매일 저도 같이 하거든요. 좋습니다. 네, 시세 추적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수인데요.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 후성 한번 볼게요. 예. 후성 같은 경우에 2차 전지 관련주죠. 예. 대장주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시총이 있고 무거운 종목이에요. 네. 갈 때 상승할 때 묵직하게 가요. 예. 그래서 이런 시세 나와주고 나서 저는 약 10%에 달하는 수익으로 마감을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 관심 종목으로 드렸다. 왜냐? 더 갈 수 있으니까요. 그 사이클대로 오늘 시장 사이클에 맞게 또 움직였죠. 다음 한번 볼게요. 이월드 같은 경우 오늘 벌써 5% 상승했어요. 네. 기술적 분석상 이런 121선 검은색 선하고 빨간색 선이 골드 크로스 나면서 이런 시세가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침체되었던 이런 주가가 반등을 확실하게 해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IM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반등을 잘 해줬어요. 약 6% 이상 상승을 해줬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보시면 좀 입에 구미가 당기지 않나요?
예. 수젠텍 같은 경우에는 좀 오늘 같은 경우 진단 키트 더 갈 수 있었는데 오늘 잠깐 조정 장세에 들어왔다. 예. 오늘 네 종목 드렸었는데 다 합산해 보면 5% 이상 낼 수 있었던 종목들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근데 전문가님 네네. 진단 키트 쪽은 요즘에 계속 약세 흐름 보이고 있잖아요. 네. 오늘도 전문가님이 좀 정리를 하신 것 같은데 아, 네네. 네, 진단 키트 쪽은 이제는 관심을 꺼야 될까요? 아니죠. 제가 관심 종목으로 계속 드렸던 거예요, 이게. 아, 오늘은 조정을 받았지만 그래도 상승 모멘텀은 유효하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거세요? 왜냐하면 델타 변이가 이제 돌파 감염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백신 맞은 사람들도 계속 감염되고 있고 재감염 된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게 사실상 감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새로운 인플루엔자만 우리가 국면에 맞아들었을 뿐이지 우리 감기 백신 접종 맞아도 몸이 면역이 약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시 감기 걸리잖아요. 그런 똑같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맞닥뜨리지 못했던 질병이기 때문에 좀 두려운 것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합니까? 진단을 많이 하겠죠. 네. 자가 진단 키트도 생겼어요, 지금. 시중에도 많이 팔고 있고요. 이런 진단 키트주들도 오히려 수요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물량이 없어요. 그래서 공장이 계속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까지 확인을 하고 드린 거니까 진단 키트주들도 지속해서 볼 수 있다. 제가 랩지노믹스 이거 3일 전에 줬거든요. 이날 제가 수익 낸 거예요, 이날. 네, 네. 이날. 저는 5%만 드리면 돼요. 나머지 위로는 절반 매도하고 가져가셔도 좋다. 노란 톡방에서도 말씀드렸었고요. 그렇게 더 수익 내신 분들은 어마어마합니다. 네. 꼭대기에서 판 사람은 없어도 이런 시세가 나올 때 충분히 수익을 내줄 수 있는 종목들 제가 매일 관심 종목으로 드리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EDT 같은 경우 오늘 10% 상승했습니다. 이건 어제 추천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월요일이잖아요. 네. 월요일 날 금융주들 좀 섞어서. 왜냐? 미국의 실적 주도주들이 은행주고, 금융주고, 그리고 우주여행 관련돼서 또 상승세가 있을 텐데 이 EDT가 바로 그 우주 항공 부품 중에서도 이제 소부장 이런 재료들을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네. 근데 방산업에도 좀 껴있는데 어쨌든 오늘 10% 이상 상승했다. 이런 거 보시면은 급등세에 많이 나오는 종목들 제가 항상 컨택해드리고 자, 또 봅시다. 한국금융지주 볼게요. 이게 시총이 얼마짜리냐 한번 볼까요? 죄송합니다. 네. 한국 금융지주 네. 시청이 어느 정도일까요? 이거 왜 설정이 같이 안 돼 있지? 네, 설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넓혀서 보면 또 나와요. 한국 금융지주 오늘 진짜 4% 넘게 네, 4% 올랐네요. 이상 상승했어요. 오늘도. 설정이 되셨을까요? 5조짜리예요, 시총이. 근데 4% 이상 네. 상승했다는 거는 여기 시총이 위에 나오거든요. 5조인데 이제 4% 이상 상승했다는 코스닥 종목으로 치면 20% 이상 상승 거래량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들 제가 컨택을 잘해드리고 있다. 왜냐, 은행주, 금융주들 계속 실적 발표하고 있고 어차피 지금 경기방어주들 실적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 집콕하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뭐 소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대출도 많이 하고 그리고 지금 저금리 시대고 미국도 똑같고 우리나라 똑같은데 우리는 한국은행 총재 하는 총재님께서 금리 인상한다고 하셨죠. 좀 실망인데 좀 그런 부분들 하여튼 여지없이 시장에 긍정적인 반영을 해주고 있다. 오늘 4% 급등해줬습니다. 자, GS 리테일도 한번 볼게요. GS 리테일 가격 참 이뻐요. 이게 지금 수렴 중의 구간이거든요. 대부분 보시면 제가 종목들 보시면 어때요? 121선하고 241선 골든 크로스 나는 지점에서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 드리고 있어요. 이런 거를 잘 캐치하셔야 된다. 물론 그 종목 기업에 대한 재료와 뭐 수급과 그리고 또 공시 그리고 펀더멘털적인 부분들을 체크하되 이런 테크니컬적인 것도 저는 같이 가미해서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어렵다 하시는 분들 저한테 노란투폰 돌아오시면 이걸 질문하시면 답변도 드릴 수 있어요. 이 종목 왜 샀냐? 예, 재료가 있으니까 사죠. 재료가 있으니까 관심 종목으로 드리겠죠. 이런 것들 말씀드리면서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급등했던 종목은 뭐 딱히 없네요. 이 정도만 봐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다. 근 3일 동안 추천했던 종목이 10% 이상 오늘 장중에 급등했던 것도 있고 통상 다 5, 6% 이상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빅터님의 관심 종목 자세하게 들여다봤는데요. 이렇게 오늘 하루에만 노란톡방에서 4가지 종목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장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2차전지 섹터 안에서도 후성을 비롯해서 다른 종목들 많이 제시해 주셨는데요. 단 유일하게 진단키트주인 수젠텍만 약세를 보였지만 상승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관심 종목들 도움 받고 싶다, 나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 지금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빅터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7925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그럼 또 다른 섹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네. 섹터라고 하기보다 오늘 어떤 테마들이 주로 움직였나 뭐 다 대략적으로 알고 계실 텐데 네. 나 한번 제가 직접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한번 브리핑 드릴게요. 오늘 LNF 종목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 2차 전지 부품 주인데 이게 이렇게 저도 급등할 줄 몰랐어요. 11만 원까지 상승했거든요. 제가 봤던 초과 주가는 한 10만 원 부근이었는데 이게 11만 1,400원까지 간 걸 보고 야 이거 2차 전지 관련주들 다시 주워 담아야겠다. 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신성 델타테크도 오늘 장중에 9% 상승했었고요. 보시면 첨보도 있어요. 네, 첨보. 그리고 쭉 내려보시면 우리 후성 종목도 여기 포함이 돼요. 후성, 그죠? 후성 종목은 오늘 1%밖에 상승 안 했는데 근 지금 3거래, 4거래일 동안 보면 어때요? 예. 1,500원에서 12,000원까지 상승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을 볼 수 있고 다음으로 봐야 될 게 여행주죠. 예. 오늘 인터파크가 급등세를 맞이하면서 관련 순환매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게 뭐 하나투어랑 모두투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전에. 네. 오늘도 시세 좀 나왔어요. 근데 크게 나온 게 아니다. 이런 종목들 내일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맞는데 혼자서 하시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수급이 많이 변동이 돼요. 이게 수급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저랑 함께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레드캣 투어도 오늘 1%, 노랑풍선, 모두 투어 약 1% 정도 반등, 3거래일 연속 반등을 해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반영을 해줄 거예요. 언제까지? 아무래도 이번 주 내내 한번 순환매가 돌지 않을까. 오늘 같은 경우는 근데 지수 자체가 너무 지난주 금요일에 폭락을 했었기 때문에 네. 월화 반등을 해주는 구간이었고 또 외인들이 순매수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서 저도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외인들이 이뻐 보였어요. 그래서 수급 같은 거 보면서 전반적인 섹터가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해줬다. 자, 키오스크 관련주 오늘 최저임금 인상했죠. 네, 기존에 8,720원에서 이제 9,160원으로 인상됐다고 맞습니다. 하는데요. 이 소식에 키오스크 관련주들 상승을 했죠. 뭐 정부는 아마 싫어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정책이죠. 지금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최저임금 인상 안 되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상 인상이 돼야 되는 게 맞았는데 이제야 인상을 시작하기 했습니다. 관련주로는 이제 한네트가 있고요. 이제 파버나인 그리고 KCT 정도가 되겠어요. 나머지 뭐 전자금융이나 이쪽은 이제 결제 시스템 쪽이라서 뭐 비슷한 업종이긴 한데 얘랑 또 같이 볼 수 있는 게 이제 다날도 또 있거든요. 다날 같은 경우에도 우리 보유 종목이기도 하죠. 지금 보유 종목이에요. 7,100원에 들어갔는데 이게 급락장세 맞았어요. 뭐 때문에 맞은지 아세요? 이거 페이코인 상장 폐지된다고 이날 개인 투자자들이 다 던졌어요. 네. 원래는 그냥 이렇게 우상향 해야 되는 주가였어요. 이렇게 우상향 해야 되는 주가인데 한번 빼고 올려버려가지고 저희 지금 진이 빠졌어요. 펀더멘탈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결제 시스템 관련주들, 키오스크 관련주들 이 업종들도 계속해서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KCS는 반면에 오늘 약세를 보였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 많이 나왔어요. 거래량 많이 나왔고요. 좀 더 지켜봐 줄 수 있다. 가격 수렴 중인 부분들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왜 내 종목이 안 가지 이렇게 고민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종목들이 다 안 가는 게 아닙니다. 기다렸다 언젠가는 가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 빨리냐 아니면 좀 느긋하게 올 것이냐
요 시기의 차이일 뿐이지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하지만 9월 전에는 한 번쯤 현금화를 좀 해놔야 되지 않을까. 인플레이션, 앞전에 또 방금 최저임금 인상 말씀드렸고 인플레이션도 브리핑 드렸었고 이런 것들 시기적으로 맞물려서 봤을 때는 9월에서 12월 사이에는 한 번씩 악재 아닌 악재가 시장에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종목 한번 같이 볼까요? 네. 네. 관심 있는 종목 있으세요? 저요. 네. 저는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2차 전지주도 오늘 굉장히 핫했기 때문에 좀 놓친 게 좀 아쉬웠고요. 네. 철강주들 어제부터 또 오르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철강주는 어떻게 보세요? 철강주도 이제 철강 부품 이 원자재 가격이 네. 계속 상승 유지하고 있어요. 싸지진 않거든요. 지금 수출 관련돼서 중국과 수출 관련돼서도 문제가 많아가지고 우리 내수 안에서도 비싸게 팔 수밖에 없습니다. 왜? 네. 중국에서 우리 수출 안 해주는데 수입을 안 해주는데 이 원재료 값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 부분들 관련해서는 부국 철강이 오늘 요거는 이제 정치 테마로 좀 움직여가지고 예, 상한가를 맞았고요. 이렇게 이건 정상 아닙니다. 이런 주가 비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세력들에 의해서 좀 놀아나지 마시고요. 이런 거 건드리기보다는 펀더멘탈이 좋은 종목들을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철강을 어디에서 매출이 많이 나고 있고 어디에서 또 좋은 종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대장주 말고 철강 중소형주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네. 건설도 똑같아요. 중소형주들이 많이 움직여졌거든요. 이제 곧 대장주들도 한 번씩은 순환매가 돌아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상승 여력이 아직 남아있다. 네. 원자재 전반적인 업종들은 상승세가 아직 남아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 전문가님, 네. 철강주 쪽에 만약에 관심을 갖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계시다면 네. 중소형주 쪽을 지금 진입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아직 상승세가 덜 나온 대형주를 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둘 다 보고 싶어요. 둘 다요? 근데 아. 제가 공식 종목으로는 한국철강 들고 있거든요. 네. 한국철강 시세 없어요 오늘. 한번 볼까요? 한국철강 기업 진짜 좋은데 얘네 막 야근하는 것까지 제가 지금 다 분석해서 직원들 지금 3교대 해야 되는데 2교대밖에 안 하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뭐 야근도 엄청 많이 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 부분도 확인한 결과 가겠구나. 안 가고 있잖아요. 예. 꼭 제가 산 종목은 안 가더라고요. 하지만 사이클상 돌아올 순서는 언제든지 있으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가 많이 움직여졌고 아마 뭐 이번 주 내로 한 번쯤은 대형주들도 많이 움직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수급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방송을 시작하다 보니까 네. 이 화장품에 대해서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화장품주도 오늘 강세를 엄청 많이 보였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코디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지금 상한가를 갔는데 이것도 아무튼 화장품주도 강세를 보였다. 여기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게 또 화장품 우리 상장 종목 중에 뭐 쓰시는 거 있나요? 저요? 네. 많이 있죠. 네. 아모레도 있고. 네. 네. 뒷광고 아닙니다. 아모레 있답니다. 네. 자, 아모레도 있고 자 토니모리 한번 볼게요. 토니모리에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학생들도 많이 쓰는 화장품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급격한 상승세를 맞이하다가 이 상승세가 어떤 상승세였냐? 경기 회복, 코로나 종식에 대한 상승세였는데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던 거죠. 기대감 때문에 올랐는데 네. 델타 변이 때문에 그대로 다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틀 어제 오늘 해가지고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행스러운 부분이죠. 그리고 펀더멘털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요. 화장품은 택배로도 잘 팔리고 온오프라인 다 잘 팔리는데 이런 주가들 보면은 어때요? 많이 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다 여기서 아마 더 추격 매수 하셨을 거예요. 네. 저는 충분히 기다렸다 하는 매매 잘합니다. 가격 수렴 중인 이런 메리트 있는 종목들도 제가 괜히 언급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또 한번 볼까요? 오가닉 코스메틱. 네. 요 중국 수출과도 관련된 기업이에요. 네. 네. 갭 상승으로 가격을 유지시켜 놓고 800원 위에서 놀아주고 있습니다. 800원 위로 가격 방어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요거 매수의 주체가 누구냐? 외인들입니다. 얼마 안 사주죠 지금. 인기 종목은 아닌데 하여튼 이런 종목들도 외인들이 왜 사고 있을까? 예. 외인들도 수익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같이 사야 돼요 이럴 때. 개인들이 살 때보다 저는 외인들이 사줄 때 같이 매수하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장학 코스메틱 있어요. 그냥 완전 침체돼 있던 종목이에요. 그죠? 액면병합 이후에도
이게 액면방어 왜 있냐 이제 뭐 좀 거래량 유통 때문에 한 건데 이거 저점 반등해줬습니다 오늘. 예. 13% 상승해줬고요. 화장품주, 여행주 그리고 뭐 항공주도 빼먹을 수 없죠. 항공주 한번 볼까요? 항공주들도 오늘 좋아요. 항공주. 그럼 전문가님 이렇게 네.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를 종목들을 지금 관심 갖는 게 좋은 걸까요? 미리 매집을 해놓는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대한항공 오늘 뭐 약세였네. 네.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좀 상승을 해줬죠. 네. 다음에 또 더 가벼운 LCC, 티웨이 항공 한번 볼까요? 자, 티웨이 항공도 지금 충분히 상승해줬다가 가격 조정 와 있어요. 지금 매수해야 될 타이밍이다라는 시그널을 보내드리는 겁니다. 누가? 시장 참여자들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감안하신다면 충분히 매수해야 될 종목들이 이제 다음 경기 사이클을 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매집을 해놔도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은 네. 조금 전에 저한테 질문 주셨잖아요. 네. 어떤 섹터 관심 있냐고. 네, 네. 전문가님은 이 섹터 중에 어떤 섹터 눈여겨보세요? 제가 방금 콕콕 집어왔던 섹터들이요. 네. 네. 리오프닝 기대주들, 네, 여행주나 맞아요. 항공주들 이런 섹터요. 네, 맞아요. 리오프닝 기대주인데 네. 지금 당장은 매수하기는 좀 버거울 수 있겠으나 충분히 여유가 있다면 매집해볼 만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수소 사업에 관련돼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철강 관련돼서 얘기했으니까 이번에 좀 에너지 관련주들 좀 얘기를 해볼게요. 내일 우리 한국판 뉴딜 2.0 대국민 보고가 있습니다. 네. 대통령님께서 주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 이제 정책 방향성, 작년에 가져왔던 뉴딜 정책, 이제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건데 여기서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킬 것인가를 내일 논의합니다. 그래서 이 기대감이 이미 시장에 조금씩 반영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친환경 에너지와 K 배터리 그리고 마지막 K 반도체 요 정도를 시장 안에서 두루두루 볼 수 있고요. 배터리나 반도체 이 부분들은 최근에 굉장히 많은 침체를 맞았었죠. 가격 조정 많이 왔어요. 저도 좀 몇 종목 들고 있는데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3만 원 저항 맞고 계속 주가가 지지부진하다가 오늘 같은 경우 어땠나요? SK 하이닉스 반등해줬습니다. 지금 주가 줄여서 보시면 아직 상승률이 충분히 있다. 대장주 삼성전자 다음으로 대장주인 SK 하이닉스 이 부분도 매수 타점이 유효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정책 방향성 얘기하다 지금 딴 데로 잠깐 샜는데 이 K 배터리, K 반도체, 친환경 에너지 중에서도 태양광하고 수소 볼 수 있습니다. 수소. 수소에 대해서 또 오늘 또 좋은 종목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추가적으로 브리핑을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장 이슈됐던 종목들 자세하게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많은 섹터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 빅터님은 리오프닝 기대주들, 여행주들이나 항공주들 지금부터 조금 더 눌렸을 때 진입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들을 관심 가져야 될지는 노란톡 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내일 한국판 뉴딜 대국민 보고회가 있는데요. 그 점에서는 태양광 관련주들과 수소 관련주들 눈여겨보자라고 하셨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빅터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7925 꼭 입력하고 입장해주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전문가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피해 없으시도록 각별히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나 네이버 TV, 또 카카오 TV에서 내외경제 TV 검색하시면 바로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